안녕하세요. 우리가 간담회 수학행편 특별히 우리 대학생 친구들을 모셨어요. 이번에는 학자금 제출 편인데요.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역시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목을 정해주셨어요. 한번 외쳐주세요. 이재명 가보자고! 가보자고. 네, 학자금 대출을 직접 경험해보고 또 그 학자금 대출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패널분들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그 소개에 앞서서 우리가 아주 편안하고 진솔한 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 없네요. 이미 마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패널분들 자기소개 해주실게요.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1학번 고말순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밝히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그럼요. 익명 보호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고말순이라고 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있는 고말순 씨와 이제 같은 과에 재학 중인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1학번 이재명? 이말순이라고 이말순이라고 합니다. 네네. 두 분이 그러면 이름이 같으시네요. 동명이니까 보씨, 이씨 이렇게 불러주세요. 보씨 말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가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 학자금 대출 저도 이용을 했었는데, 학자금 대출을 할 때에 저 때는 이게 너무 라떼는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학자금 대출 이율이 7.9%였어요. 러시안 캐시인가요? 러시안 캐시. 이게 장학재단에서 그 보증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율이 7.9%였고 미주사랑 이런 거 같은데. 재산금권. 이거 재산도 안 터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자금 대출을 이제 받았고 그걸로 공부를 했고 사실 이제 뭐 변제는 다 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불편하다거나 뭔가 불합리하다거나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20대들은 굉장히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히 고민 사항들을 짚어내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럽고 또 존경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자금 대출을 두 분은 일단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학자금 대출? 아니요, 학자금 대출은 못 받고 국가장학금 같은 거를 신청을 했는데 제가 또 이제 동생이 2명이다 보니까 3명 다 자녀예요.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9분이 10분이도 이제 3자녀 다자녀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거를 지금 신청해서 지금 신청 중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야지 나중에 환급이 들어오는 거여서 아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환급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일단 등록금은 내놓은 상황에서 내가 나중에 뭐 일부 보전을 받는 형태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나중에 들어오는 걸로 알아요, 계좌로. 거기 계좌를 등록을 하면은 계좌로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네. 이정신, 죄송합니다. 혹시 고향으로 해주세요. 고양으로 해주세요. 고양이로 해요, 고양이. 고양이로 해주세요. 고양이. 고말순 양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제 사례는 아니지만 제 친구 사례를 빗대서 말해보고자 하는데요. 좀 떨려요. 괜찮아요. 말해보고자 하는데요. 떨리면 한잔 하세요. 알겠어요. 제 친구 사례는 제 친구는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뭐 순탄하게 뭐 별다른 그런 건 없이 학자금 대출 받아 잘 지내고 있는데 근데 친구 입장에서 그 친구를 보면 조금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집안에 지원이 없는 사람이랑 집안에 지원이 있는 사람이랑 조금 여유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집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집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좀 더 할 수 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취미 생활도 좀 더 즐길 수 있고, 친구랑 놀 수도 있는 건데, 지원 못 받는 친구들은 학자금 대출도 내가 갚아야 되고, 뭐 저처럼 유학을 온 친구는 예를 들어 방세라던가 월세 이런 것들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 생활비도 자기 돈으로 아르바이트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여유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친구랑 같이 야 어디 놀러 갈래? 라고 했을 때 그냥 응 그래 놀러 가자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조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쵸. 이러한 디테일 차이가 되게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커요, 생각보다. 이게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아 내가 살게 하기에 좀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뭐 먹을 때도 맞아요. 막 뭐 기본만 먹고 뭐 추가해서 토핑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아 나 그냥 기본 먹을게. 약간 근데 그 이렇게 하게 돼. 디테일이 되게 본인한테 되게 크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가 심리적인 좀 압박감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고등학생으로 있다가 대학교라는 사회를 또 새로운 사회잖아요. 접해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지출도 늘어나고 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좋지만 그만큼 좀 지출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확 피부로 느끼게 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로스쿨 다닐 때 이제 지금 제도는 이제 명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생활비 대출 이제 로스쿨에서는 생활비 대출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생활비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시간을 좀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조금 좀 뭔가 좌절하기도 하고 좀 울적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느꼈었거든요. 뭔가 학업에 내가 집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억울한 생각도 좀 들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되는데 아까 고말순 양은 또 따로 준비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학자금 대출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국가장학금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학자금 대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어린 사회 초년생의 입장으로서 학자금 대출을 좀 너무 막연하고 내가 돈을 빌려야 하고 내가 뭐 어떻게 이런 돈을 가지고 뭐 다룬다는 것 자체가 좀 헉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좀 체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 친구들은 좀 학자금 대출보다는 국가장학금을 좀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1분위부터 10분위가 있는데 9분위, 10분위는 이제 조금 중산층 좀 잘 사는 축에 속하고 1분위로 갈수록 좀 태어나기 어려운 쪽에 속하는데 이 9분위, 10분위들은 아예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세금을 더 내고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구간이 9분위고 10분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조금 더 9분위, 10분위 학생들한테도 기회가 열려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9분위, 10분위 학생들도 1분위처럼 지원을 빵빵 해달라 이게 아니고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만큼의 정당한 지원을 균등하게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말순 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국가장학금 제도가 9분위, 10분위 같은 경우에 되게 못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9분위, 10분위가 생각하면 되게 엄청 부자들이라서 국가장학금을 지금 못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무원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되게 사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되게 적어도 바로 9분위, 10분위 거의 제가 알기로는 1분위부터 8분위가 30%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생각보다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 아까 말했던 그 생활비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수학행공약에 이제 연간 생활비 대출 한 대 증액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저는 그 대출도 좋지만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기본소득에 차용해서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까지
그 생활비는 어느 정도 이상은 기본적으로 계속 지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뭐 청년 배당, 기본소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대학 생활을 지금 경험해보고 있고 이제 막 사회로 나온 두 분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굉장히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공약을 많이 진짜 지금 제시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어요. 제가 또 교양 시간에 후지 타케시의 학생에게 임금을이라는 칼럼을 또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본소득, 네. 청년 배당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는데 이 후지 타케시 학생에게 임금을이라는 글의 요지는 저희 학생들이 좀 더 고도화된 자본주의에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컷! 학교 교양 시간에 후지 타케시가 쓴 학생에게 임금을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요약은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더 나은 노동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고도화된 자본주의 속에서 대학의 기능이 특권적인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에서 고도화된 능력을 가진 노동력을 배출하는 것으로 아이 역할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노동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공장으로 바뀌었고 학생들은 엘리트가 아닌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사회가 재생산되는데 필요한 우수 노동력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대가는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칼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뜬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이념, 노동자주의라는 이념이라는 사회적 흐름과도 같고요. 당시 이탈리아 페미니스트들이 내건 가사 노동에도 임금을이라는 구호도 거의 동일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 영역이 거의 공장화가 된 지금 이 시기제에서 모든 사회적 노동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설적으로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대가 없는 노동에 지탱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역설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좀 앞서간 소리라고 할 수 있고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인구 절벽에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절벽이라 함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를 지탱할 힘이 없다는 거를 시사하거든요. 내가 없으면 이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진짜 장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멸이 다가오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막 성인에 접어들거나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모든 필요한 지원을 모두 쏟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줘야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이 대한민국 자체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젠 진짜 이 열쇠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는 20대들에게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저는 이렇게 다시 되묻고 싶은 거고 이 아이들한테 대학을 가고 싶다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고 일을 하고 싶다면 취업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예술을 하고 싶다면 현실에 부딪히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루하며 권리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 존재 자체가 힘이 되고 권리가 될 수 있는 세상. 이재명 후보가 되건 기본소득 그리고 청년배당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 모든 세 가지 정책이 나 존재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나 존재 자체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나요. 그 학자금 대출도 받고 또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막 나름대로는 고군분투하는 생활을 하던 중에 지나가던 어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때는 말이야 돈이 없으면 그냥 학교 포기했어. 그냥 일하러 갔어.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마치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내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리나?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저는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미래를 열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은 적어도 여러분은 느끼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말순 양은 이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세요? 아니요. 경청하고 있었나요, 말순 양? 저도 이 교양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탈리아 피사 대학에서 시작된 이 노동운동이 그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고, 근데 지금 60년대 시작한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한다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마음이 아프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후보님과 함께 이런 학자금 대출이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를 점진적으로 발전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평소에 우리가 그냥 그 캠프 내에서 일하고 막 서로 바쁘니까 이제 저는 저대로 일정을 하고 여러분 일대로 바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사실은 있기가 힘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 오늘 수학행 이 간담회 나름대로 우리끼리 이제 미팅을 하는 것인데 이 얘기 들어서 저는 오히려 두 분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워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 절대 이 시간은 미루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무리하는 얘기를 두 분이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이말순 양부터. 저 마무리하는 얘기요? 올해부터 다행히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집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동생이 2명이나 돼가지고 되게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되게 사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고말순 차례인가요? 네, 고말순 양 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금 좀 허무맹랑할 말일 수도 있고 좀 터무니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약간 자기 의견을 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기본소득이라던가 제가 아까 말한 학생에게 임금을 일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시작은 나는 왜? 왜? 라는 의문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게 학생에게 임금이랑 칼럼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금 대출도 난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왜 공부를 못해? 그럼 나라에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의문을 시작해서 그 의문을 밖으로 표출되고 그게 하나의 어떠한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맞습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는 걸 말을 해주셔야 하니까 말을 꼭 누구한테든 뭐 그냥 시청 찾아가도 좋고 의회 찾아가도 좋으니까 기왕이면 우리한테 오는 게 좋겠죠? 2030 캠프로 오세요. 이상공 야다 선대위 짠! 가급적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톱니바퀴 선대위에 2030 위하다 캠프로 오시면 고말순, 이말순 두 소녀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쁜 변호사님도 볼 수 있어요. 길을 쫑긋하고 맞습니다. 길을 쫑긋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구나. 예.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소리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95년경에 빌 게이츠가 한 토크쇼에서 앞으로는 인터넷 없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인터넷이 굉장히 각광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사회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메모리를 저장하는 뭐 장치가 이미 있고 사람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게시판이 이미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게 큰 반향을 일으킬까 했지만 우리 지금 인터넷 없이 살 수 있나요? 그죠?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처음 그 아이폰 이제 그 게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이상한 물체다. 버튼이 없는 휴대폰이라니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 아이폰 혁명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지금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죠. 뭐든지
누군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큰 혁신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의 이 소확행이 이름은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공약들이지만 결코 그 파급 효과는 소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말순 양과 이말순 양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소확행 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